안녕하세요. 영작으로 배우는 해리스 그래머의 해리스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덩어리 부사 요거를 배울 텐데 먼저 어떤 문장을 영작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이 지연되면서 나는 요즘 온종일 집에 있다. 요즘 분위기에서는 영어 일기 같은데 한 번쯤 쓸 수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문장에도 역시 주어가 무엇인가 찾아볼까요? 맨 앞에 계약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혹시 계약이 주어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조금 고민이 부족한 거예요. 이 문장의 전체 메인 아이디어는 집에 있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주어는 I가 되겠습니다. 나는 집에 있어요. 집에 머물어요. 그러니까 머무르다 stay. 어디에서? 집에서. at home 이렇게 되겠죠. 단어가 좀 평소 부족한 학생들도 물론 있을 텐데 이런 기회에 자꾸 익숙하게 보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온종일, 그럼 all day 부사. 그 다음에 요즘에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nowadays. 선생님, nowadays가 부사라면은 어디다 쓰는 게 좋을까요? 원래 부사는 동사를 위해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동사 바로 앞이나 뒤나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얘가 이 stay라고 하는 동사 뒤에 오고 싶은데 이미 다른 게 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미국 사람들은 이상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nowadays는 부사니까 어차피 얘랑 붙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여기 있다? 이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nowadays 명사, 부사 서로 어울리지 않죠. 얘는 어디 있어도 stay랑 어울리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그 품사의 관계로 이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장이 써보면은 at home 요것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서는 stay랑 어울리기 때문에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사 색깔인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 동사 나오고 쭉 부사 이렇게 나온 걸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장, 그 다음에 계약이 지연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 계약이 지연되면서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죠. 하나의 문장이에요. 계약이 지연된다. 그거를 한 덩어리 부사로 만드는 건데 원래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School beginning. 이게 계약이라는 단어인데요. School beginning. 계약이 지연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is beginning. is delayed.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개학이 is 어떤 상태입니다. delayed가 형용사예요. delay라고 하는 동사인데 원래 거기에 ed를 붙이면 과거도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형용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개학은 연기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의 표현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미 하고 싶은 말이 사실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점을 찍고요. 문장이 하나 완성됐죠? 또 여기다가 점을 찍고요. 그럼 문장이 또 하나 완성됐죠? 물론 문장이기 때문에 이 스쿨은 이제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고 있어. 개학은 연기되었어. 이런 두 가지 문장을 그냥 턱 써버린 거예요. 아직은 어느 쪽 한쪽이 부사적 덩어리인지 모르겠죠. 그냥 다 같이 두 내용을 쓴 겁니다. 그런데 요 말을 메인 아이디어로 하고 요거를 부수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부사적 문장으로 만들고 싶다. 요놈을.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다가 as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as를 붙이면서 이 전체 나는 이제 부사야 이렇게 부사적 만들기 이렇게 그럼 여기 점은 필요 없죠. 이게 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이 문장을 위해서 부사적으로 쓰였기 때문이죠. 부사는 원래 동사를 위해 존재한다 그랬죠. 이 문장의 핵심은 사실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문장을 그 as라고 하는 이 부사를 만드는 접속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덩어리 부사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 말고도 그런 비슷한 부사를 만드는 것이 while이나 when이나 if나 because나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 약간의 미세한 뜻의 차이가 있겠죠. as는 뭐뭐 하면서,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when은 뭐뭐 할 때, if는 뭐뭐 한다면, because는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살짝 다른 느낌을 주는 접속사를 붙였기 때문에 이 한 덩어리 부사도 그거에 맞춰서 해석이 살짝 달라지죠. as를 썼을 때는 as school beginning is the light. 개학이 연기되면서, 지연되면서 이런 뜻이고, while을 썼을 때는 개학이 지연되는 동안 이런 뜻이 되겠고요. when을 썼을 때는 개학이 지연될 때 이렇게 되고요. if를 썼을 때는 개학이 지연된다면 이런 뜻이고, because를 썼을 때는 개학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미세한 차이를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을 외우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요런 의미를 이렇게 잘 구별해서 쓰고 싶을 때도 있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은 이게 하나가 전체가 하나의 부사적인 덩어리다. 그죠? 요 하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이게 세밀한 어떤 의도 차이보다도 그냥 통째로 이걸 부사로 만들어 버리면도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걸 빼고 while이나 when이나 if를 빼고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그대로 요 is를 지우고 대신에 being을 여기다가 쓴다면 동사에다가 ing를 쓰면은 명사, 형사, 부사가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부사가 된 겁니다. 이 전체 한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이 being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as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얘가 이미 부사 덩어리를 만드는 놈이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얘는 is가 와야 되고요. 만약에 as를 쓰고 싶지 않아. as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썩 구별하지 않고 그냥 부사 덩어리로 부수적인 어떤 느낌으로 말을 덧붙이고 싶다. 그럴 때 as를 빼고 그냥 여기다가 being을 쓰면 이 뜻은 그냥 부사적 덩어리로. 부사적 덩어리라는 게 어떨까요? 이 메인 아이디어에 그냥 부수적으로 붙여진 거예요. 즉 개학이 지연되어서 또는 지연된 대로 또는 지연됐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부수적으로 약간 의미 맥락을 편안하게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어렵게 말하는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분사 구문도 고등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시험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러면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분사 구문이 고등학교 2학년이나 되어야 아는 건가? 그럼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선입견은 갖지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말하는 많은 교재에, 스토리북 교재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갈 때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은 I met a friend going to school 이렇게 되겠죠. 그럼 going to school이 학교 가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는 나는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I watch TV. having a meal 이렇게 되겠죠. having a meal이 한 덩어리, 부사 덩어리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시겠죠?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마지막 정리하는 듯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여기다가 이것도 안 쓰고 원래가 is였잖아요. 내가 어떤 부사 덩어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다 그냥 탁 and를 붙이세요. 그러면
본 메인 아이디어에다가 그냥 부수적인 아이디어 그냥 문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사실 더 쉬운 거는 그냥 end도 안 쓰고 여기에 점을 2번 찍으시면 됩니다. 2가지 문장. 그렇죠? 아, 이제 알겠다. 한덩어리 부사라는 거는 원래 하고자 하는 말에 덧붙여서 하는 문장이구나. 그런 문장 2개로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그걸 조금 한 문장으로 붙이고 싶다. 그러면 점을 여기를 지우고 여기다가 and를 써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 and를 쓰는 것도 조금 너무 쉬운 것 같아. 약간 멋있게 말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부사격 접속사라는 요런 우리가 외우는 요런 몇 개의 단어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죠. 예제같이. 근데 이거보다도 좀 더 품사적인 감각으로 이해하고 싶다. 조금 더 원어민들이 말하는 그런 감각을 좀 더 받아들이고 싶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걸 없애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빙을 써서 한 덩어리 부사가 되는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면 와, 오늘 부사격 접속사도 배웠죠? 분사 구문도 배웠죠?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매주 선생님은 목요일마다 이렇게 부사 한 덩어리 부사 만드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강의합니다. 한 번 어려운 것이 있다고 그거를 뭐 아주 정교하게 깊이 있게 문법책을 뭐 공부한다고 해서 쉽게 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에 착 들어가지고 아주 쫙쫙 이해되는 그런 것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윤곽을 계속 알아들으려고 하면서 선생님처럼 요일별로 같은 내용, 같은 수준의 그 강의를 이렇게 영작하는 문장만 좀 바꿔가지고 계속 반복해 줄 테니까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아하, 한 덩어리 부사가 뭐구나 또는 한 덩어리 명사가 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